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세게 쳐주시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제 이름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민법을 강의하게 될 이종근입니다. 자, 첫 시간에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한번 그 아우트라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산다. 자, 사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매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갖다 산다. 상가 매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뭐 있습니까? 이제 뭐 아파트를 뭐 한다? 매매한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팔고 사는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될 것이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보장돼야 된다? 무슨 성? 수익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혹시 세금, 폭탄, 혹시 잘못해 팔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혹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앞으로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매매할 때는 혹시 법령상 혹시 제한은 있는 것이 없을까?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우리는 직거래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거래합니까? 누구? 중개업자를 통해서. 왜? 나 혼자 어디 물건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개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만나서, 그죠? 만나서 뭐 하는 거죠? 이쪽에서 뭐 하겠다? 내가 토지를 판다. 내가 토지를 뭐 하겠다? 산다. 하게 되면 이제 갑은올한테 약속대로 뭐 달라? 응? 달라야 되겠죠. 뭐 달라 할까, 이 사람은? 을한테. 뭐 달라? 대금을 달라.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한 무슨 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을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금. 그죠? 갑은 토지에 대한 자기 것이고 돈은 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반대 거 달라. 뭐 달라? 아니요, 이 갑은 대금 달라. 그럼 을은 뭐 달라? 토지 달라. 그죠? 해가지고 을은 마지막에 뭐 주고? 을은 마지막에 뭐 주고? 뭐 주고? 잔금 지급하고, 이쪽은 네? 매도인은 각종 등기, 서류를 넘겨주겠죠. 쉽게 얘기해서 권리증, 문서, 땅 문서, 집 문서, 부동산 권리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이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뭐 치는 거예요? 등기 치죠. 이쪽은 돈 소유권 취득하고, 이쪽은 뭐 취득한다?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아니, 이 전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수익성 보장은 도대체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봤더니, 네,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무슨 개론? 수익성 보장되려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이제 경제론, 경제. 그래서 이쪽은 수익성 관련된 것은 어디서 공부한다? 부동산 어디서? 학개론에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세금 폭탄은 당연히 부동산 뭐가 있을까? 세금이니까 세법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을 가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 다음, 중개업자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무슨 법이다? 약해서 네? 중개사법. 무슨 법? 무슨 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거.
요런 걸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민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머릿속에 일단 살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워밍업. 그리고 시험 과목을 나누는데 요 학개론하고 뭐하고? 요거 학개론하고 여기 민법 있죠? 네? 요 AB를 묶어서 1차 과목. 무슨 과목? 그리고 나머지 과목을 전부 다 뭐해서? 아, 빠졌네요. 이 등기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무슨 법? 무슨 법? 그러니까 요 A, B를 묶어서 1차 과목. 나머지 여기 C, D, E, F 묶어서 무슨 과목? 2차 과목. 그래서 1차 과목에 뭐하고 뭐가 있다? 여기 학개론하고 뭐가 있다? 여기 민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차 과목에 뭐가 있다고요? 하면 되겠죠. 뭐 B, C 뭐다? D, E, F. 그죠? 맞나요? B가 빠져야 되겠죠. C, D, E, F.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 방법은 이 A, B 전부 다 과락을 넘어야 돼. 모든 과목은 뭐가 넘는다? 과락을 전부 다 넘어야 돼. 과락이 몇 점? 평균 40점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점 넘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뭐냐면 여기 세법하고 여기 등기법이 있어요. 뭐하고 뭐? 요 세법하고 등기법 있잖아요. 요 세법하고 요 등기법은 한 과목으로 취급해. 한 과목. 강의 들을 때는 따로따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다? 한 과목으로 취급해. 그러니까 요거는 한 과목. 그 다음에 따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넘어야 돼요? C, F. 뭐가 넘어야 된다? 과락을 넘어야 되고, D도 과락을 넘어야 되고, E도 과락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40점 전부 다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과락 넘은 다음에 각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점수를 뭐해서 만약에 이거 뭐 60점이 나왔고 이게 만약에 몇 점이 나왔으면 80점이 나왔다. 그럼 나누기 뭐 하면 돼요? 2. 그럼 80점 얼마죠? 평균 몇 점? 평균 몇 점이다? 70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다? 1차 과목 뭐하다? 합격. 근데 과락은 면했는데 이쪽 점수가 50점이고 몇 점이고 요게 60점이면 이거 평균 60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꽝이야. 일단 전부 다 뭘 넘어야 되고? 과락은 면하고 두 개 되어서 나누기 2 해가지고 평균 몇 점? 60점. 그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응? 이거 한 문제 딱 모자랄 때. 한 문제 모자라가 떨어진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 문제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개 더해서 평균 몇 점? 평균 60점. 그럼 요거 C, F 과락 면하고 이 세 개 다 더해서 몇 점? 평균 몇 점? 60점이면 누구든지 시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저 공부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이 공부해도 가능할까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이게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등부터 몇 등까지 뽑는 거라면은 그 문제가 생기지만 이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1등부터 몇 등까지 뽑겠다는 얘기고 이건 절대평가니까 그저 누구든지 과락면하고 평균 몇 점이면 60점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다 할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수석할 듯이 공부해놓고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욕심을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다
다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하게 되면 하급이 있고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수가. 그럼 평균이 하급은 한 30% 나오고 상급도 어려운 문제가 30% 나오고 이 중급이 4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했을 때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필요 없는 데서 괜히 그냥 뭐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다음 달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기초 입문 과정을 일단 예비로 좀 들어간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월, 2월이 있고 3월, 4월이 있고 5월, 6월이 있고 7월, 8월이 있고 마지막에는 9월달, 그 다음에 뭐다? 10월달. 이 코스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월달 한 코스, 3월, 4월 두 코스, 5월, 6월 가고 이제 7, 8월 정도 가서는 이제 아마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무슨 풀이? 문제. 순서대로 문제 하고 9월 달은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모의고사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달은 뭐다? 마지막 정리.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네, 파이널. 마지막 뭐 한다?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입문 과정 듣거나 1월, 2월 달 듣고 나서 뭐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그리고 옆에 보면 또 뭐 어떤 사람은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럼 대답 잘하면 그 사람은 과거가 있는 분이야. 뭐가 있다고? 과거가 있는 분이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차츰 내용들이 뭐 한다?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이거 전부 다 합격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선택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상급인지 하급인지 중급인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요 부분은 뭐 하죠? 요 부분은 그냥 패스. 그냥 패스하면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건 뭐 한다? 요런 거 할 때는 뭐 한다? 몇 가지 특징만 뭐 하고 기억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찍는 겁니다라는 그 정도에서 딱 하고 탁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다음 거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차차 나날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서 공부해야 되는데 1월, 2월 달 수업 듣고 나더니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화를 내. 화내지 마세요. 차차 뭐 한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걸 100m 달리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42.195 마라톤으로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워밍업하고 준비 운동 하시다가 마라톤도 어느 순간부터 막 뛸 때가 있어 없어요? 어느 때부터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요때부터 뛰는 거예요, 요때부터. 몇 월 달부터? 그러니까 7월, 8월까지는 이 양을 자꾸 줄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자꾸 줄였다가 9월 달 되면 학교론하고 민법 딱 한 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학교론하고 민법을 1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내용을 뭐 해놓는다? 압축을 해놓고 자기만이 갖고 있다가 2차 과목은 한 2시간 만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용 나올까? 처음엔 모를 때는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 암기하다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할 수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제가 드릴 거예요.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뭐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라는 단어만 해.
그러면 뭔가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련 얘기를 쭉 설명드린 거니까 쫄지 말라 이런 얘기야. 뭐 하지 말라? 쫄지 말고 어차피 시험은 내년 10월 달에 목표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기초 과정에서 또 이 책을 전부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 그러면 민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민법이. 저 벌써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서로 뭐 한다? 그럼 보세요. 자, 민법은 도대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관련돼서 무슨 권을 갖고 있었다. 에? 토지에 대한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 자, 을은 돈이 있어. 대금이 있어. 돈. 돈에 대한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 그러면 이 토지는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 그러냐?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건? 그럼 소유권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뭐에 속하는 거예요? 물건. 소유권은 뭐다? 물건이야. 그러면 이쪽도 을이라는 사람이 자, 대금은 물건, 돈은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돈도 물건이야, 물건. 소유권은 물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건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TV를 틀어서 방송을 이쪽 한번 틀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뭐가 나와요? 그 쇼핑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탁 들었는데 갑자기 한 3초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계속 듣다 보면 갑자기 원래는 생각 없는데 필요한 물건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르게 눌러 안 눌러. 그죠? 그럼 제가 쇼핑 하나 기법 알려드릴까? 그 계산할 때 카드로 계산하지 마세요. 카드로 하지 마시고 무통장 입금으로 하세요. 뭐라고요? 무통장 입금한 다음에 이틀 지난 다음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입금 안 하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뭐 한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카드로 했다가 취소하려면 전화해서 뭐 하고 복잡해지잖아. 아니 어느 분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쇼핑 그 하시는 분이 이 물건 살 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거 너무 잘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질러대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건 뭐다? 뭐로 해서 무통장 입금해 간 다음에 이틀 3일 지나도 사고 싶으면 그때 통장 입금하면서 그때 카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팁 하나 드렸어? 에? 그럼 계속 물건 욕심이 계속 생겨요. 평상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좀 자동차를 바꿔야지 이상한 건데 갑자기 TV에서 막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 렌트하면서 막 하면 갑자기 막 견물생심. 물건에 대한 욕심들이 많습니다. 사고 싶은 거야. 그리고 TV 보면 맨날 저녁 때 뭐 해요? TV 봤어요. 별거 뭐 있어. 맨날 저녁 때 먹거리. 먹방 맨날 내보내고 또 연예인들 집 보여줄 때 항상 어딜 보여줘? 그 제일 기분 맨날 한강이 보이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하잖아요. 그래 또 거기 가서 살고 싶고 또 여러분 이렇게 했다 동창을 만나고 왔는데 저 동창은 뭐야? 학교 다닐 때 별별 없었는데 지금은 뭐 펜터 큰 데 살고 있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나는 뭐야? 그지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뭐야? 집도 뭐 조그만 그냥 비교해서 화가 나는 거야 자꾸.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가보면 그 안에 또 서로 힘든 게 따로 있고 다 사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고 다 힘든 게 있는 거야.
근데 겉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 뭐야?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가지고 뭐 한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도 한 3년, 4년 해서 합격한 게 나아? 한 방에 하는 게 나아? 너무 오래 공부하면 성격 버려요. 성격 안 좋아져. 예? 그러니까 한 방에 딱 해서 뭐 한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갑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 토지 좀 사자. 사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럼 알았다. 팔다. 지금 뭐 한다고요? 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뭐 했으면요? 이렇게 서로 합의했잖아요.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근데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 매매 계약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갑은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갑은 우리한테 뭐예요? 달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달라 뭐라고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쪽은 뭐 달라? 약속대로 뭐 주세요? 대금을 주세요. 이쪽은 뭐 달라? 뭐 주세요? 토지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이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하고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달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달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채권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채권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다? 그냥 달라라고 생각해. 우리가 무슨 학문하고 무슨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 봐서 뭐만 하면 돼. 합격되니까 뭐 채권이 어쩌고 떠날 거 없고 그냥 채권은 뭐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자를 붙여보세요. 네? 무슨 관계가 있고 네? 물건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관계가 있다. 달라 무슨 관계가 있다. 채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이쪽으로 오면 갑은 이제 무슨 권 취득하는 거야. 바꿔서 갑은 대금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이쪽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을은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하고 뭐 공부하는 거야? 민법은 결국 무슨 관계랑 물권 관계에 있다가 서로 만나서 바꾸자. 그게 뭐예요? 그게 계약이야. 근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무슨 관계? 물권 관계에 있다가 서로 만나서 뭐 한다? 약속을 맺으면 서로 달라. 그 달라가 무슨 관계? 채권 관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계속 여기다 포장하는 거예요. 갑과 을은 뭐다? 응? 이 물건, 채권의 주체 아니야, 주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뭐가 있다? 권리 주체가 있어서, 그럼 이런 거, 이 물건, 이 토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권리. 주체가 있어서 권리, 객체를 가지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얘 소유권은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한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만나서 매매 계약하게 되면 권리가 뭐 한다? 변동한다. 이런 주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장한 거예요, 전부 다. 권리 주체가 권리 객체를 가지고 해서 무슨 일 때문에 권리가 변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무슨 관계와? 물권 관계와 무슨 관계? 채권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만 기억해놔. 갑이 토지 소유권 갖고 있고 을은 대금 소유권 갖고 있다가 사람 물건 집에 물건 갖고 있다가 둘이 만나서 뭐 하자?
바꾸자 할 때 서로 약속,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매계약 하게 되면 서로 바꿔서 달라. 에? 이쪽은 물건, 이쪽은 뭐다? 달라달라 뭐다? 채권. 그러니까 뭐하고 뭐 공부하는 거예요? 물건과 채권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뭐다? 민법이다. 그죠? 그래서 민법 점수가 잘 나오면 2차 과목도 플러스 알파가 나와. 학교는 뺀 나머지가 전부 다 법으로 돼 있잖아요. 법.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초는 뭐다? 민법.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 일단 펴볼까요? 지금 저 살짝 얘기한 거. 네. 127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네. 민법 총칙 들어가시면 체킹하셔야 돼요. 거기 재산권에는 물건과 채권 1번, 2번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127페이지 물건하고 뭐가 있다? 채권. 네, 그렇고 거기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은 몇 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8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손가락 옆에 펴보세요. 자, 마디 개수 세보세요. 아니, 손가락, 이게 아니고 손가락 3개 피시고 마디가 몇 마디냐고. 이제 알아. 8개라는 걸 이제 알았어. 네? 따라해보세요. 점소, 지지전, 유질전. 따라하는 거 뭐라고요? 점소, 지지전, 유질전. 점소, 지지전, 유질전. 지금 하나하나씩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이 나오면 8개의 물건이 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됐어요? 지금 일단은 한 글자 따서 해놓고 나중에 설명하면 되잖아. 공부라는 것은 그냥 미주얼, 고주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을 놓고서 틀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틀 안에다 중간중간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 공부가 제일 확실해. 그래서 8개 물건에는 뭐가 있다? 점소, 지지전, 유질저가 있다. 그렇죠? 그럼 가장 대표는 무슨 권이에요? 소유권. 무슨 권? 나머지 이야기는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8개 물건 중 가장 대표는 뭐다? 소유권. 자, 채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달라는 권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달라는 권리다. 자, 그럼 거기 계약이라고 돼 있죠. 거기 계약과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다고 돼 있죠. 계약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에다가 써놓을 것은 15개. 15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개수는 몇 개고? 8개. 채권의 계약은 15개. 그래서 민법은 뭐다? 815 민법. 그래서 127페이지 맨 위에다 적어놓을 말은 815 민법. 민법을 묶거나 앞에다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뭐라고요? 815 뭐다? 민법. 그러면 일단 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8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네? 어떤 분은 제 생일인데 하는 사람도 있어. 815가 뭐다? 광복절.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만 어떤 학생이 합격한 다음에 그 상호명 있잖아요. 중개업소 상호명 있잖아요. 그 중개업소 상호명이 815 공인중개사 사무소. 815. 괜찮잖아. 그죠? 그럼 8은 8개 물건이 있고 달라는 것 중에서 채권 계약은 몇 개가 있다? 1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가 뭐 한다? 의미를 붙여 가보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저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다 계속 뭐 하면 된다? 붙여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8개 물건 중 그럼 1호는 계약이죠. 계약.
뭐라고요? 물건이 몇 개가 있고요. 8개가 있고 채권법에 달라고 할 때는 그냥 달라면 빤 맞지. 아니 이유도 없이 달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뭘 통한다? 채권에 뭘 통해서 몇 가지 계약이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 15가지 계약 중 팔고 사는 매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결국은 8개 물건 중 뭐 갖고 싶어서 소유권 갖고 싶어서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스님께서 자기 집 뭐 보여주고 뭐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왜 스님들은 왜 그 멋있는 집에 사냐고 또 시비 걸어가지고 뭐야. 그래서 그냥 접고 그냥 또 가셨잖아. 그러니까 살면 자꾸 이게 여러분들 조그만 장소인데 넓은데 한강이 보이는 뷰 뭐 이런 자꾸 사칭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을 붙여보세요. 민법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민법이 있는데 채권에 달라는 계약, 약속을 맺으면 달라는 계약이 몇 개가 있어. 15가지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8개 물건 중에서 소유권 가지고 갔다 그러면 훨씬 말이 뭐예요? 풍성해 보이잖아. 아니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거기다 자꾸 그렇게 말을 붙여서 쓰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8.15 민법에다 계속 어쩌고 붙이니까 내용이 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교시 뭐 했어요? 1교시 뭐? 1교시 뭐라고? 다 까먹어. 뭐? 저거 민법이 뭐라고? 8.15 민법 됐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네.